오늘은 제가 한 3개월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3kg을 감량을 했던 실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식사 부분이어서 무작정 굶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드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식사 시간인데요. 식사 시간에서 중요한 게 식사는 꼭 하되 체지방을 에너지로 쓸 수 있게 공복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간헐적 단식이 워낙 유명해져 있죠. 그래서 공복 시간을 만들어야 내가 주 에너지로 쓰는 포도당이 이제 추가가 안 되는 상태로 쌓여있는 체지방을 에너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계속 연료를 공급을 해주면 지금 저장고에 있는 애들을 쓸 수가 없거든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12시간은 지나야 내 몸의 체지방이 분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16대 8 단식이 가장 이제 유명하고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기가 조금 쉬운 편이고 일주일 중에서 이제 5일은 식사를 하고 이틀을 단식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평소에는 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도 16대 8 단식을 했고 보통 16시간에서 17시간 정도 이제 공복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대도 중요한데 우리 몸에 생체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있을 때랑 해가 없을 때 내 몸의 호르몬의 이제 분비라던가 대사 작동 자체가 많이 달라져요. 저녁에는 동일한 칼로리의 음식을 드셔도 음식이 몸에서 축적되기 더 쉬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가 조금 더 축적 모드로 가고 그래서 저녁을 드신 후에 에너지 소비 없이 바로 자게 되면 지방으로 쌓이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반대로 저녁을 공복 시간으로 하면은 체지방 감량이나 이제 자는 시간까지 인슐린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도 낮추고 대사도 정상화시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저녁 쪽을 건너뛰는 걸 이제 공복 시간을 갖는 걸 훨씬 더 권장을 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만약에 저녁에 공복을 할 수가 없고 아침 공복을 만드시더라도 자기 전은 꼭 한 3-4시간 정도는 이제 배를 비워두시는 게 좋은 게 음식 인물이 가득 차 있으면 자는 동안에도 계속 위산이 분비되고 내 몸의 건강 상태도 좀 안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저녁을 이제 공복 시간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16시간 정도를 잡고 저녁을 공복 시간으로 선택을 하실 수 없을 때도 자기 전은 꼭 공복을 한번 유지해 보는 것 요거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식사의 메뉴, 종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주의하실 게 초가공식품을 피하셔야 됩니다. 음식의 분류 체계가 노바 분류 체계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공이 전혀 안 된 식품들은 이제 자연식품들 개별로 나뉘어서 가장 최상위에 고도로 가공된 식품을 초가공식품이라고 하고 아주 많이 정제가 된 정제 탄수화물들을 포함하고 있고 여러들은 뭐 이제 시리얼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초가공식품이고 뭐 음료수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갑니다. 합성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합성 첨가물 자체도 몸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안 좋은 피드백을 이제 받게 되겠죠. 염증이 또 생기고 염증도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그러면 이제 살이 더 많이 찌고 그런데 또 염증이 또 생기고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자, 음료수 이런 이제 음식들은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내가 이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이완될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이어트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일단은 인슐린 분비가 수시로 계속 분비되는 거를 막으셔야 됩니다. 근데 초가공식품을 드시면 기본적으로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이니까 인슐린을 굉장히 많이 분비를 시키고 저항성도 점점점 높아져서 내 몸의 체중 설정값 자체를 굉장히 많이 높이게 됩니다. 살을 뺀 거를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정제 탄수화물은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혈당을 높이는 정제 탄수가 안 좋다는 거를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저당 식품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탄수화물은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먹게 되는 뭐 파스타, 뭐 국수, 뭐 흰쌀밥, 빵떡면, 뭐 밀가루, 뭐 이런 가루로 된 애들 다 들어갑니다. 저는 들어오는 이제 당이 너무 많아서 내 몸에 이미 쌓여 있는 체지방을 에너지로 소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방은 점점 쌓이고 들어오는 당들이 인슐린 때문에 전부 지방으로 많이 추가로 쌓여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당을 많이 드셨을 때 메커니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다이어트를 할 때 정제 탄수를 계속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대한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냐? 당연히 아닙니다.
탄수화물도 활동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드셔야 되거든요. 대신 질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을 하고 그 양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질 좋은 탄수화물이라는 건 가장 대표적인 예가 통곡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곡물은 이제 적당량의 식이섬유도 포함이 되고 일반적인 정제가 된 탄수화물에 대비해서 혈당을 그렇게 많이 높이지 않습니다. 이제 양에 대해서는 저탄고지를 하거나 하시면 50g 이하까지 내리는데 그 케톤체가 형성이 되고 그걸로 이제 에너지를 쓰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한 100g 이하 정도를 드셔도 충분히 살이 빠질 거거든요. 그리고 강박적으로 그램수를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가공식품을 드시는 거를 조금 피하는 쪽으로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시면 되는데 영양학적으로는 이제 하루 총 칼로리의 뭐 50% 정도, 하루에 뭐 한 250, 200 정도 이렇게 권장을 하지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을 빼야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은 당을 섭취를 해서 막 혈당도 높아져 있는 경우들이 많고 탄수화물을 좀 줄이시는 시간을 가지는 게 이제 건강에도 더 좋다고 봅니다. 단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만약에 당뇨약을 드신다던가 이렇게 혈당을 딱 떨어뜨릴 수 있는 약을 드시거나 그런 기저질환이 있거나 노약자거나 아니면 임신을 하셔서 굉장한 저혈당 우려가 있는 분들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이제 약 처방을 받은 담당 의사나 뭐 이렇게 상의를 꼭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건강에 살이 찐 상태였고 대부분의 분들은 성인분들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과하게 드시는 게 오히려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적절하게 그렇게 이제 탄수화물 양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챙겨 드셔야 되는 건 당연히 단백질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강박적으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전체 음식의 비중에서 단백질은 꼭 집어넣어야 되고 정해진 양으로는 본인 체중의 곱하기 0.8에서 이제 한 1.2g 정도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냥 본인 체중에 곱하기 1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60kg이신 분들은 하루에 60g의 단백질은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당연히 살이 찔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체중에 맞춰서 적절하게 섭취를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달걀은 한 개가 한 단백질이 6g 정도 포함이 되고 또는 이제 4분의 1모 한 100g 정도 가 한 8g이 포함이 되고 생선이나 육류나 이런 고기 쪽은 손바닥만한 게 한 100g인데 여기가 이제 한 24g, 20g 내외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계산을 해서 이제 하루치 단백질을 이제 충분히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식물성 단백질을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거의 두부나 아니면 콩 이런 쪽으로 해서 단백질을 충분히 먹었고 계란도 이제 자주 먹었습니다.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단백질 쉐이크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일단 단백질 쉐이크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는 어쨌든 산업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드실 때 주의하실 게 성분표, 그러니까 원재료명이랑 그 다음에 영양 성분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앞면에 적혀 있는 단백질 함량을 빡 크게 적고 그 다음에 뭐 제로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실제로 영양 성분표를 봤을 때는 생각보다 탄수화물 비중이 굉장히 많고 달달한 맛을 위해서 당류가 들어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과자랑 비슷한 수준인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꼭 영양 성분표나 원재료명을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구별하실 수 있다면 이제 단백질 쉐이크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그냥 자연 식품으로 해서 달걀 같은 거를 충분히 삶아 놓고 그런 것들로 드신다던가 아니면 밥을 드실 때 콩을 엄청 많이 집어넣어서 콩으로 충분히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는 거를 조금 더 권장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빼서는 안 되는 게 채소입니다. 채소는 몇 끼니 드셔야 되고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특히 더 챙겨서 드셔야 됩니다. 제가 채소를 이제 강조를 드리는 건 단으로 샐러드만 먹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영양제를 드시듯이 계속 드셔야 된다는 뜻인데 포만감이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막아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일단은 혈당을 안 올립니다. 띄워 드시기만 해도 내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혈당을 굉장히 낮춰주기 때문에 살이 조금 잘 안 찔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이득이죠.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낮아지고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제 누적이 되면은 결국 내 몸의 체중의 세트 포인트 자체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이어트가 끝났을 때 요요가 훨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 이 습관을 꼭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량이 줄면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보통은 변비가 좀 생깁니다. 섬유질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변비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하게 됩니다.
채소는 그냥 색깔별로 여러 가지를 편하게 나눠서 드시면 되고, 근데 단 생채소를 드셨을 때 속에 너무 가스가 찬다거나 이제 속이 불편하거나, 그래서 만약에 그럴 때는 살짝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올리브유나 이런 데 살짝 볶아서 드신다던가, 이렇게 하면 영양소도 이제 크게 파괴되지 않고 섬유질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섭취를 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술에 관해서는 제가 한번 따로 영상을 찍어 볼 텐데, 술에 대한 문의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일단 정답은 당연히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알코올은 일단 지방 분해를 방해를 합니다. 그 드시면 혈당을 저혈당 상태로 만듭니다. 신기한 게 이제 혈당 훅 떨어뜨리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말하는 당 떨어지는 느낌처럼 엄청 식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술을 먹고 나면은 스크림을 먹게 된다거나 그 라면이 너무 땡긴다던가, 그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음식에 대한 갈망도 높아지고, 그리고 알코올은 당연히 중독이죠. 살을 뺄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알코올 자체가 또 이제 인슐린 저항속도 많이 높여버리거든요. 몸에 염증도 많이 만들죠. 그럼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건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코올은 칼로리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내 몸에 체중의 세트 포인트가 낮아져야 되는데 알코올을 드시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을 빼든 결국은 다시 이제 올라올 수가 있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동안에 좀 피하는 습관을 계속 연습을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회식이 많다거나 어쩔 수 없이 드셔야 된다면 다음에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카테고리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게 운동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운동도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항상 구별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만약에 내가 운동을 좋아하고 건강을 이제 챙기겠다라는 목적이시면 당연히 운동은 하시는 게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근육을 만드는 데도 너무 좋은데, 근데 내가 이제 살을 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운동량을 막 높인다, 요거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무조건 이제 정제탄수나 이런 것들을 안 드시는 식사 조절을 충분히 좋게 만드신 후에, 요게 전제가 된다면 운동을 추가하시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식사 조절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냥 운동만 하신다고 해서는 절대로 살이 안 빠집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갑자기 운동을 하시면 힘이 들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아, 이 정도 운동을 했으니까 맥주 한 잔을 이제 시원하게 한 잔 마셔도 되지 않을까, 이제 떡볶이 하나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 라거나, 운동을 갑자기 하시는 경우에 하고 나서 이제 막 술모임 같은 걸 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끝나고 다 같이 뭘 먹으러 가세요. 절대로 살이 안 빠집니다. 심리가 나타나고 음식을 더 먹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식사 조절이 되는 단계까지 만들어 두고 나서 운동을 다이어트에 끼우셔야 됩니다. 저는 일단은 살을 뺄 때는 운동은 이제 안 하고, 제가 했던 방식은 그냥 식후에 이제 걷는 정도? 그러면 이제 혈당을 내려주겠죠. 스트레스 받을지 않을 정도로만 했습니다.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하는 운동량이라는 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크지 않아서 앙버터가 들어있는 막 크루아상 그거 하나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거의 1시간 정도 러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먹고 운동을 그 정도로 해서는 절대로 살은 빠지진 않고 오히려 찔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 한 가지가, 만약에 체중이 이미 표준에서 표준 이하 정도인데 근육이 굉장히 작아서 체중이 작고 체지방은 표준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딱 전형적인 마른 비만 형태이신 분들은 근육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점점 이제 살이 빠지면 대사 자체도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요요가 오기도 굉장히 쉽고 체력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고, 나중에 점점점 이제 살이 찔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은 근육을 좀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기본적인 식사에서 그 탄수화물 비중이 굉장히 높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 비중을 높이면서 이제 근력 운동을 조금씩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다이어트를 하실 때 간과하시는 게, 본인의 의지력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력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 굳세게 가지 않기 때문에, 처음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실 때는 열심히 하실 수가 있지만, 내 냉장고에 온통 이제 과자나 뭐 맥주 박스가 들어있고, 그리고 집 전체에 막 음료수나 뭐 과자나 배달 음식들이 널려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하실 때 환경 조성을 굉장히 잘 해놓으시는 게 좋고, 음식 자체를 아예 다 이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들을 계속 넣어놓고, 보이는 곳에 안 좋은 음식을 이제 두는 거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족이 같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게, 식사를 다 같이 좀 좋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집안 환경 자체를 좀 좋은 음식으로 미리 만들어 두는 그런 환경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3개월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3kg, 10kg 조금 넘게 감량을 했고 지금도 플러스 마이너스 1, 2kg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체중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다이어트들을 정말로 금방 요요가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초가공식품이나 정제탄수를 이제 줄이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물론 처음에 탄수화물을 끊을 때는 화가 좀 많이 나실 수 있어요. 단백질은 활성으로 충분히 드시고 야채도 충분히 먹고 이렇게 하면 이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 동안에 건강 자체도 좋아질 뿐더러 내 몸의 체중 설정값 자체가 점점점 낮아집니다. 인슐린의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몸의 대사 자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목표 체중이 됐을 때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도 당연히 약간 술을 먹거나 많이 안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한 1, 2kg가 훅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거는 대부분 다 붓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식사를 약간 조절을 하면은 다시 또 이제 체중은 금방 내려가게 돼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이제 요요 없이 잘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체중의 설정값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다음에 한번 제가 따로 이렇게 영상을 해서 요요 없이 유지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